대연 DIL 들어서면 언제쯤 매도 시기를 잡아야 할지 27년 10월이 넘어갈수록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입주장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위기가 끝났어요. 태풍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면 이제 입주 가뭄이 있으면서 공급 가뭄이 있는데 인프라는 또 좋아져요. 그러면서 이제 남구에 저는 전성 시대가 열릴 거거든요. 대연동에 클라센트 25평, 34평 향후 상승 추이가 궁금합니다. 27년 대연 DIL 들어서면 언제쯤 매도 시기를 잡아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선 클라센트랑 DIL이랑 같이 봐야 되겠죠. 자, 대연동의 푸르지오 클라센트 보면 여기 대연동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대연동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돼요. 그리고 뭐 남구에 대해서도 좀 아셔야 되고, 이렇게 볼 때는 분위 지도를 보면 좀 빠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연동에서는, 이 남구에서는 제일 비싼 데가 W랑 푸르지오 서밋, 그 다음에 이제 대연혁신, 이렇게 있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볼까? 예. 우선 여기 남천동이 가장 이제 부산에서는 비싼 동네 중에 한 곳이 남천동이거든요. 동 단위로는 이제 바뀌면서 순위가 바뀌면서 남천동이 가장 비쌉니다. 그리고 해운대구의 우동이 그다음 비싸고, 그래서 요게 쌍벽입니다. 서울에 마치 이제 강남 압구정동과 서초구의 반포동이 있다면 부산은 한강을 끼고 강남권에서 한강을 끼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이제 바닷가와 이제 해운대 수영구에 제일 좋은 동네죠. 제일 비싼 동네. 우동과 남천동이 있고, 이 핵에 가까울수록 비쌉니다. 그래서 대연동은 이제 남구는 남천동에 가까울수록 비싼데 여기 물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망권이 나오는 곳 따라서 일단은 제일 비싸고, 그 다음에는 2호선 역세권 따라 시세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분위 지도를 우선 다시 끄고, 자, 그래 보면 시세가 딱 자연스럽게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일단은 바닷가에 제일 비싼 아파트가 용호동 W고, 그 다음에 이제 더비치 푸르지오 서밋이고요. 요 두 개는 조금 하이엔드급이죠. 브랜드도 하이엔드 브랜드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대연혁신도시가 이제 경대 부경대역에 있는 대연혁신도시가 약 10억 돈입니다. 9억 8천. 그 다음 한 코스 옆으로 오면 대연역이 있는데 대연역을 끼고가 이제 약 8억 7천. 대략 1억씩 빠집니다. 그리고 대연롯데캐슬 레전드가 7억 7천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축 대단지가 대연 DIL이 들어오는 거고, 여기 질문 많이 하셨는데 대연 힐스테이트 센트럴 있죠. 요거는 대연 롯데캐슬이랑 이제 거의 비슷하게 갈 거예요. 거의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래 봐집니다. 그래서 34평이 7억 9천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제 신축발로는 대연 힐스테이트고, 그 다음에 대단지는 롯데캐슬 레전드고 이렇습니다. 네. 그리고 요렇게 가는 와중에 이제 푸르지오 클라센트는 이것보다 대연 롯데캐슬보다 한 단계 아래라고 보시면 돼요. 한 단계 아래. 그래서 딱 한 1억 정도 이렇게 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가 순위를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대연 DIL이 입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연 DIL의 입주 시기를 보면 여기 4,488세대고 27년 4월 달에 이제 입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입주장 중인 여기 두산 오브더 제니스, 우암동의 두산 제니스 오션시티 요거 입주 중이고요. 요거도 3,000세대. 그 다음에 26년 12월에 해링턴 말에도 대단지죠. 2,200세대 입주. 그 다음에 여기 인피니엘도 2026년 6월 달에 715세대 입주입니다. 그래서 쭉 입주 폭탄이 터집니다. 이곳에 입주 폭탄이 터지고, 여기만 끝이 아니라 또 신규 분양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오면 여기 북항에서부터 문현동, 범인력, 범내골까지도 분양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요렇게가 입주 폭탄입니다. 입주 폭탄이 계속 터집니다. 그랬을 때 과연 푸르지오 클라센트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요렇게 좀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입주하는 거를 보면 요때 남구 쪽에 입주가 많이 몰려 있는데,
근데 다행히도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 해야 될까? 다행히도 혹은 기회도 이래 보면 부산 전체가 입주 물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실에서 입주 물량에 예를 들어와서 부산에 보겠습니다. 자, 입주 물량을 보면 26년, 27년, 28년 입주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적정 수요 대비 살짝 부족합니다. 그리고 28년은 좀 입주가 많이 부족하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요렇게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식당에 갔는데 밥을 먹으러 온 사람이 예를 들어서 40명이야. 40명인데 음식이 40인분이에요. 그러면 적정일 거 아니에요. 적정. 예. 근데 이렇게 이제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는 좀 어떻게 보면 되냐면 40명이 이렇게 왔는데 음식이 한 30인분밖에 안 나옵니다. 30인분밖에. 그래서 조금 부족합니다. 음식 전체 총량이 좀 부족해요. 그런데 이제 고기 반찬이 많이 나왔어요. 고기 반찬이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럼 이 고기 반찬이 적정 40인분보다 좀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이 고기 반찬이 이제 그러면 소화가 안 될까요? 남을까요? 남아서 버려야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전체 음식 총량이 적은 상태에서 고기 반찬이 많이 나왔다고 한들 요게 남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해수 동남 남구 같은 경우에는 상급지잖아요. 급지가 좋은 곳이거든요. 아마 남구에 물량이 터지면 그 밑에 있는 다른 연접 지역이라든지 그 밑에 중하급지에서 이 남구를 충분히 채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제 이 입주 폭탄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도 이제 좀 주의를 하자면 4,488세대가 입주를 하고 그 전부터 입주가 계속 있기 때문에 주의는 필요하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주의가 필요할까 봤을 때 입주장이 보통 한 3개월 정도 잡으면 되거든요. 한 3개월 정도 잡는데 웬만해도 한 6개월, 한 반년, 그러니까 6개월이 넘어가면 웬만하면 거의 다 소화가 됩니다. 그래 보면 이제 대연 DIL 같은 경우에 27년 4월 달이 이제 입주장이잖아요. 여기서 플러스 좀 넉넉히 잡아서 6개월이다. 그러면 27년 10월이 되겠죠. 그래서 이 이후에 판다면 충분히 위험은 좀 벗어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7년 10월이 넘어갈수록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입주장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위기가 끝났어요. 태풍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면 이제 입주 가뭄이 있으면서 공급 가뭄이 있는데 인프라는 또 좋아져요.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새로운 인구가 유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인프라가 좋아지거든요. 지금의 동래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남구에 저는 전성시대가 열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구는 사실은 판다고 하면 빨리 팔았거나 이제부터 입주장이 점점 계속 시작되잖아요. 26, 27년 계속 입주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아싸리 저는 늦게 팔면 늦게 팔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네. 그리고 항상 27년 4월부터 7월까지는 웬만하면 피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10월까지도 좀 보수적으로 잡으면 27년 10월까지는 좀 피하시면 좋고, 그 뒤로 이제 최대한 길게 가져갈수록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입주 물량이 점점 나오는데 이게 한 24,000세대, 지금 16,000세대가 적정 공급이거든요. 요거를 오버해가지고 50% 이상 오버해서 24,000세대 이렇게 나온다. 요런 정도가 2017년이라든지 19년 정도의 공급량이 나온다. 이때 미리 한 1, 2년 앞에 딱 파는 게 가장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요. 클라센트만 봤을 때는. 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사실은 이제 대형 클라센트를 빨리 팔아가지고 돈을 조금 더 보태서 상급지로 갈아타 놓는 게 더 유리하겠죠. 네. 그래서 가장 베스트는 빨리 팔아서 상급지로 갈아타 놓는 게 가장 좋고, 이제 투자적 측면에서만 보자면 네, 이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질문자님의 답변에 의하면 최대한 길게 들고 갈수록 좋고 27년 입주장에서 3에서 6개월은 피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클라센트 5구 고층과 7사 중층 대연자이 5구 저층 비교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대연자이가
5구 타입이 최고가가 8억까지 찍었었거든요. 8억까지 찍었고 25평 최고가가 8억까지 찍었고 지금은 한 6억 2천 정도 합니다. 6억 초반, 6억 3천 해서 6억 초반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연 여기 질문에는 없었지만 대연 푸르지오 클라센트 34평, 그러니까 84 타입이 33평, 84 타입이 33평이네요. 84 타입이 최고가 8억 정도 찍었었고 아직 6억은 못 찍었습니다. 5억 후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것도 조금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지적으로는 아무래도 신축이라든지 입지발로도 대형 푸르지오 클라센트가 더 좋겠죠. 그리고 25평을 이래 보면 요거 9억 8천은 좀 이상 거래인 것 같고요. 최고가 보자. 9억 8천은 이상 거래인 것 같고, 지금 한 요때 경기가 그 분양권 상태다 보니까 사실 제대로 된 시세라 볼 수는 없습니다. 한 5억 정도 찍었었고 26평은 한 6억 3천까지 갔었고요. 그다음 30평은 이건 11억까지 갔었는데 이것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이것도 이상 거래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갔죠. 30평이 11억 6천까지 갔으니까 너무 많이 갔습니다. 한 5억 9천 이렇게 갔었네요. 근데 이게 분양권이다 보니까 사실 이 당시에 정고점을 가지고 시세를 잡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러면 그냥 입지나 현재 상황을 보고 이래 봤을 때는 저는 이 중에서는 74 중층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74 중층이 제일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연자이 5구, 그 다음에 클라센트 5구, 이 순위지 않을까 싶어요. 부산은 입지도 중요하고 뭐 선호도도 중요한데 평수가 굉장히 또 중요해요. 그래서 34평이 아무래도 9평이 가장 힘이 세고요. 그 다음에 여기 30평 있죠. 30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4평이 있는데 이 30평이 참 재밌는 게 하락장 때는 힘을 못 써요. 힘을 못 써서 하락장 때는 이제 돈은 어떻게 보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시중에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인데 집을 사야 되니까 실수요자 분들이 사다 보니까 24평이 비교적 제일 힘이 셉니다. 하락장 때는. 그리고 30평은 이도저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24평에 가까운 가격으로 좀 평가를 받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도. 그러다가 불장이 와버리면, 상승장이 와버리면 34평이 너무 비싸단 말이죠. 먼저 가면서 먼저 비싸집니다. 먼저 가기는 24평이 살짝 꿈틀거리다가 이 34평이 쭉 갑니다. 그리고 나면 30평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해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30평이 34평이 갖다 붙어가지고 가격이 좀 준하게 갑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요런 데 있죠. 여기 더비치 푸르지오 서밋 30평 보세요. 지금 30평 76 타입이 31평이 11억 9천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그리고 남천자이도 마찬가지고요. 남천자이도 보면 30평이 10억 5천, 그 다음에 31평이 14억 9천입니다. 예. 야, 어마어마하죠.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대연자이는 사실 이제 조금 선호도가 있는 아파트다 보니까 먼저 갔습니다. 대연 혁신 가고, 그 다음에 대연 SK뷰 힐스 가고, 그 다음 대연자이 가고, 이렇게 순서가 이래 되거든요. 그 다음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예요. 근데 레전드도 인기가 좋으니까 이거는 더 먼저 간 거죠. 그러면 이제 아직 조금 주목을 덜 받고 있으면서 74 타입을 좀 노려보는 게 저는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물론 뭐 이게 고층이 돼가지고 뷰가 나온다면 조금 말이 달라지겠지만 뷰가 동일한 뷰라는 조건에서는 저는 74 중층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우리의 핵심 부산 상가 꼬마 빌딩 스터디 9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저하고 강장군님, 고블리님 같이 하고, 첫 번째는 상가 투자 필수 이론을 알려드릴 거예요. 상가 투자가 좀 좋은 게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전망을 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왜냐면 이 상가 투자는 아파트 시장이 좋아지면 1, 2년 뒤에 상가 시장이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시장이 안 좋아지는 첫 1년은 상가가 좋아집니다. 왜냐면 이 돈이 안 오를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이 돈이 건물 시장으로 쫙 오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 1년에 불꽃을 태웁니다. 그리고 나서 하락장이 온단 말이에요. 아파트가 좋아졌구나? 아, 그러면 상가를 가면 되겠다. 이래 보면 되는데 지금 부산 아파트가 급지 좋은 데가 어떻습니까? 이미 정고점에 거의 다 왔거나
중고가 갱신하는 게 나았죠. 그러면 부산의 1급지, 2급지 이런 급지가 좋은 곳의 상가는 아마 지금이 거의 바닥일 겁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상승장이 오다가 아파트 시장이 꺾이잖아요. 그때 상가도 엑시트 하시면 됩니다. 이 상가 투자 이런 필수 이론, 내가 엑시트 시기는 언제 잡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얼마에 엑시트를 하면 되는지 계산할 수 있는 공식, 이걸 알려드릴 거고, 2주차 때는 투자 유망 지역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3주차 때는 팀별 임장을 갈 겁니다. 그리고 4주차 때는 우리가 보고 왔던 물건을 토론도 해볼 거고 피드백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 5주차 때는 저랑 강장군님이 해서 추천 물건, 실전 투자를 할 수 있는 추천 물건 및 현장 답사까지 같이 동행해서 가볼 겁니다. 이렇게 이제 5주로 되어 있고, 이 강의가 59만원이 아니라 34% 할인해서 39만원에 참여하실 분들은 빠르게 참여해 보셔서 할인까지 받으시고, 다주택자거나 규제가 너무 복잡하다, 건물 투자로 한번 와보십시오. 건물 투자가 큰 돈이 꼭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유리하긴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추천 물건 해드릴 거 중에서는 5억대 물건도 있고 10억대 물건도 있습니다. 대출받아서 사면 내 투자 금액이 훨씬 줄어듭니다. 60에서 80%까지 나오거든요. 많게는 90%. 아파트보다 더 작은 돈으로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 꼭 이제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또 이번에 꼭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분들, 그러면 구해줘 아파트 한번 꼭 참여해 보십시오. 저랑 용 소장님 그리고 우리 부포터님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상담 도와드리고 좋은 아파트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아파트 들고 계신 거는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총 내 부동산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짜면 좋은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아파트를 사고 나서 구해줘 아파트니까 사고 나서 끝, 이게 아니라요. 구해줘 아파트니까 아파트를 구해주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매도까지도, 매도 전략, 매도 타이밍까지도 저희가 같이 의논해서 봐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 하고 끝이 아니라 하나 매도되는 것까지 다 도와드릴 거니까, 내가 아파트를 이번에 매수해야 된다, 혹은 매도가 고민이시다, 이런 분들은 꼭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자, 요거도 고정 메시지,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